오늘의 다음 사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경찰이 오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전 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불기소한다는 의견으로 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.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으로 예. 검찰에 송치를 한다는 거고 아직까지 종결된 건 아니에요. 근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된 배경을 뭐냐면은 지금 그 피고발인이라든지 참고인 30여 명 가까이를 불러서 물어봤는데 뭔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성추행 방조 같은 거는 이렇게 진술 조서에만 의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포렌식 확보라든지 어떤 디지털 증거를 가지고 혐의점을 잡아내서 추궁을 할 때 증거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박원순 시장의 그 휴대폰 압수 영장이 계속적으로 기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과 관련해 가지고 포렌식 절차가 뭐 시작이 됐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변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금 참고인들의 진술 증거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고 이걸 우리가 토대로 조사를 해보니까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났는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 종결된 게 아니라 검찰에 송치가 되면은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검사가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로 구속력이 없어요.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기 때문에.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되거든요. 물론 이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검찰이 어떤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그런 사건은 여기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 지침이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결국 그 주변 관련인들 서울시 전현직 인사들에 대한 방조 혐의 부분에선 검찰에서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해갈지 주목이 된다는 건데 이와 별도로 또 박원순 시장의 사망 사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바라봤습니까? 이 사망 사건 자체가 일단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그 전에 사망하기 전에 발견되기 전에 실종 하루 전이죠. 그러니까 그게 7월 8일이었습니다. 이제 5개월이 된 건데요. 혐의 자체가 이 강제추행 그리고 또 이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였는데 경찰은 일단은 뭐 원칙대로 했습니다. 뭐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조사를 더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,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의 피해자는 이 신변 노출되는데 2차 피해를 호소했잖아요. 이와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? 2차 피해도 이제 피해자 측 대리인이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진행한 걸 보면 2차 피해라는 거는 어떤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그로 인해서 불쾌감이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2차 피해의 가해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쓴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뭐 온라인상에 그런 것들이 돌아다닌 적도 있고 그래서 유포한 사람이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그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. 그 외에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의 그 여성의 사진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다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사진이 포털에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. 그 사진을 유포한 사람들이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다.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